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장의 형식과 수식절이 굉장히 길 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장의 형식은 이게 시험에서 이게 몇 형식인지 분석하라고 나오진 않지만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 형식을 굉장히 잘 알아두고 있으면 해석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형식은 총 5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요. 이건 어느 학생마다 나누는 기준은 다른데 보통 한국에서는 보통 5형식으로 나뉜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처음에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만 나눠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굉장히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동사 중에서는 뭐 appear, 나타났다, 뭐 계속된다, 뭐가 나타나고 일이 발생하고 머물러 있고 약간 동사만으로 충분히 모든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경우에 한해요. 예를 들면은 he appears in the doorway 하면 그가 문 앞에 나타났는데 솔직히 이 문 앞에라는 말은 굳이 필요 없죠. 그러면은 he appears만 해도 문장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1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2형식으로 넘어가면 2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보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어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보충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 주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로는 보통 비동사가 오고 상태 동사라고 뭐 잘 아시지? 뭐 become, keep, grow, get, remain처럼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있고 뭐 look, smell, taste, sound, feel처럼 느낌을 말해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 동사들이 보통 이 형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he became a teacher 하면은 그가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와 이 그를 그는 선생님이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형식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큰 액티브한 뜻을 가지지 못하고 도와주는 의미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약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3형식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어가 뭐냐면 무엇을 설명하는 거 있죠. 이걸 목적어라고 하는데 가장 흔히 알고 있는 I love you가 그 예가 되겠죠. 나는 너를 사랑해. 안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경우에 3형식이고 그럼 4형식으로 넘어가면은 4형식 이제부터 좀 복잡해져요. 주어와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는 알겠는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직접 목적어는 이 목적어 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4형식이 보통 쓰이는 게 우리 엄마가 나에게 프라이팬을 사줬어. 면 프라이팬을이니까 목적어는 프라이팬이지만 나에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나에게라는 게 뭐의 개가 간접 목적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My mother cooked us a cake 하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케이크를 구워줬어가 되는 거죠. 보통 4형식에 사용되는 게 뭐 수요동사라 해가지고 give, 뭘 주다, make, 만들어주다, find, 찾아주다, cook, 요리해주다, tell, 말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이렇게 끝에 뭐뭐 해주다가 붙죠. 뭐뭐 해주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니까 이러한 동사들이 보통 4형식에 사용이 되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좀 중요한 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뀌는 예를 들어보면은 뭐 She gave me a flower 하면은 그녀가 나에게 꽃을 주었으니까 4형식인 거죠. 하지만 이걸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면은 She gave me a flower 하면은 그녀가 나에게 꽃을 주었으니까 4형식이 문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She gave a flower 인데 이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뭘 넣어줘야 돼요. 여기 사용되는 게 보통 to or
of가 있는데 of는 동사가 as크일 때만 사용이 되고 잘 사용되지 않고요. 이때 to와 for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t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경우예요. 내가 뭘 해줬는데 그걸 누구한테 해줬는지 분명히 밝혀줘야 되잖아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 그녀가 꽃을 주었는데 나에게 줬다는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는 to가 되는 거예요. for의 예시를 들면은 뭐 she cooked cake me 같은 경우에는 그녀는 케이크를 요리했어. 까지만 해도 괜찮죠. 굳이 내가 필요 없죠. 그 같은 경우에는 for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ove는 ask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ask 오면 ove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사용되는데 목적어 보어란 보어는 이 형식에 설명했다시피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목적어 보어니까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목적 보어에 올 수 있는 게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같은 게 있는데 다음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The newspaper informs the bad news to make me shock 하면은 이 newspaper가 주어가 되는 거고 informs가 동사 그리고 a bad news가 목적어죠. 근데 이 뉴스가 나를 되게 충격을 먹게 만든 거니까 이 bad news랑 이 to make me shock이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목적 보어가 되고 이 경우가 바로 to 부정사가 사용되는 예시예요. 근데 이게 to가 와야 되는 이유가 동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또다시 동사가 올 수 없으니까 to를 끼워서라도 내가 오겠다 해서 to를 끼우는 건데 이게 모든 거에 예외가 있듯이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 중에 하나가 사역 동사라 해가지고 have, make, let처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여기에 오도 여기 to가 없이 바로 동사 원형이 오도록 만약에 비동사가 되면 그냥 be가 오겠죠. 만약에 have, make, let 다음에 오는데 to가 붙으면은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문법적인 걸 많이 물어볼 때 많이 나오는 놈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 외에도 지각동사라고 있는데 보시면 알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예시로 그런 거 이런 지각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이 와요. 예를 들면은 I heard baby crying. 이 cry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cry를 써도 되지만 울고 있다는 걸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ing 표현을 쓴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heard라는 지각 동사가 왔기 때문에 a baby to cry가 아닌 그냥 a baby cry 또는 a baby crying이 된 거죠. 이런 예외 같은 것들이 꼭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에 대한 형식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이것을 예시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보통 문제를 풀 때 이것처럼 이런 예시처럼 그냥 완전 간단한 문장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줄 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수식어가 매우 길어가지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긴 문장들을 이제 해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자, 이거를 영어 시간에 딱 봤으면은 끔찍했겠죠? 하지만 우린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obviously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주어는 찾았어요. 근데 이제 동사를 찾아야겠죠. 근데 다음 보니까 뭔가 프로듀스가 나오는데 앞에 대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that은 보통 수식을 해주는 절인데 그러면은 that, produce, pollution까지 딱 끝이죠. 그러면 여기서 딱 가로를 치고 나 이게 수식해주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갔더니 동사가 나왔죠. 근데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technology is generally cheaper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그냥 이 that부터 pollution까지가 끼어 들어가서 테크놀로지를 수식해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ow that has been decided 까지가 또 하나의 문장인데 이게 어떤 것이 결정되어 왔냐면 이걸 또 다시 이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이게 좀 더 깨끗한 차가 원활해진다는 결정이죠. 그래서 이런 가로들을 맨 처음에 가로를 친 다음에 날려버린 다음에 중요한 것들만 읽어요. 여기 또 지금 보면 주어, 동사처럼 중요한 것들만 읽고 나중에 이런 수식절들 해석을 해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less polluting cars will be produced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니까 그렇게 문장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총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엔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싶었는데 저희 해석 다 했어요. 오염을 만드는 기술이 점점 싸지긴 하지만 좀 더 깨끗한 차가 원해지는 걸로 결정이 되오면서 좀 더 덜 오염을 시키는 차들이 생산될 것이다. 우리 해석을 했죠? 잘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것도 이게 위에 문장보다 더 길죠. 하지만 이것도 또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벗이 나오면 약간 벗은 접사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벗이 나오면 일단 끊고 이거 위에 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훈을 배웠는데 이 교훈이 좀 돈이 많이 드는 교훈이었지만 strict regulation 하고 이게 주어고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strict regulation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또 이게 아까 우리가 투부정사 배웠죠. 투부정사처럼 이게 투 해가지고 꾸며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꾸며주는 데가 좀 중요한데 쭉 보면 to ensure that fish pens are placed in site where there is good water flow to remove fish waste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끝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중간에 딱히 뭐 ensure 뒤에 또 대시 나와가지고 이 ensure를 꾸며주고 이 사이트인데 또 where이 나와가지고 이 사이트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통째로 수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strict regulation이 있는데 어떤 regulation이냐가 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fish pens가 이런 양식 어장 같은 게 놓여져 있는 사이트를 좀 더 이렇게 강화하는 하고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where is good 그 fish 어류 폐사를 막기 위한 좋은 물이 흐르는 사이트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하는 strict regul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 또한 저희가 해석을 했죠. 이것처럼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더 볼 건데 마지막 예시를 다 한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예시를 보면은 이 예시만 해석할 수 있다면 이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보면은 general lack of knowledge인데 여기서 뭔가 being이 동사니까 여기서 동사일 것 같죠. 하지만 동사였으면은 뭐 are나 is나 그런 게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게 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동사를 찾아서 쭉 가봤어요. 근데 이제 when이 나왔으니까 when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그냥 절이니까 빼줘야 되죠. 컨스트럭트까지 빼주고 쭉 가보니까 민트라는 게 나왔네요. 이게 동사가 되는 거고 이까지가 모두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냥 수식어니까 중간 잠깐 빼두고 그러면 지식의 불충분과 불충분한 관리 이때까지 행해지던 불충분한 관리로 인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행해지던 관리냐면은 처음에 이런 양식장이 초기에 건설될 때 지식의 부족과 불충분한 관리로 인해서 오염이 이런 불충분한 관리가 오염을 의미했는데 이 오염이 과도한 먹이를 주는 것과
그러면 폐사 이런 게 뭐 거대한 이런 사막화 같은 거를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문장의 형식과 수식어가 굉장히 긴 문장들을 해석을 해보았는데 저희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형식은 5가지로 나뉘었어요.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에서 동사만으로도 충분한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인데 이 보어가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he became a teacher 있었죠. 이것처럼 그냥 약한 동사가 올 때 3형식이 I love you만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4형식이 좀 복잡했는데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줬어 할 때 에게와 무엇을 의미하는 4형식이었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to, for, of 사용됐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5형식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이 목적 보어가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지만 투부정사가 오는 것 때문에 뭐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일 때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이 온다. 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만 딱딱딱 구별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저희를 흐트리기 위해서 추가되는 그런 수식어들은 그냥 괄호를 친 다음에 빼고 나중에 해석해 주시면 좀 더 빠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